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누적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수급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희소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카타르 LNG 수주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상황에서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순환매도 돌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태광 같은 이 기자재 업체들은 종목의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증시 자체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디커플링 현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자, 이 부분 현재 발현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주가치 재고였죠. 끝나지 않은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제가 또 IR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죠. 태광의 배당률 높이겠다. 영업이익률 상승률에 비례해서 태광의 배당도 증가시키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로서도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일 태광의 동향부터 파악을 해보죠. 한 10%가량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던 게 사실이죠. 그로 인한 태광도 영향을 받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일 그러한 하락 속에서도 외인의 매집세가 돋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금일 역시 상승에 대한 동력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목마다 수급의 특징이 다 다르게 작용을 하지만 태광은 외국인의 동향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태광 계속해서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BPS, 저 PBR이었죠. 일단 2019년부터 현재까지 26년까지 전망치를 쭉 보게 되더라도 저 PBR 기준치에 속해 있는 종목이 바로 태광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맞춘 저 PBR 관련된 저피부에 관련된 순환매가 돌더라도 태광은 어떤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배당을 또 높이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 맞는 어떤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뻔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신조 선박 건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관이음새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광의 매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 3사가 현재 어떠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냐면 이 카타르 LNG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보도 내용만 보게 되면 거짓에 대한 정보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선 3사에게 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당 결과를 얻어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의 조선사가 수주할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에 있으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태광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영업이익률도 16.8%가 24년 3월달 기준으로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준수한 수치이죠. 순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특히 정치 테마로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현재 거의 박빙인 상황입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의 심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경기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고를 확률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확률이 높고 무역전쟁, 반사이권점에서 한국의 조선사가 이끌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과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컨테이너선 성과도 증가를 하고 있고 신조 선가는 당연히 증가를 하죠. LNG 선을 통해서 신규 선박에 대한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선 업황은 아마도 강세가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랑 뭐 천연가스 가격은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 LNG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LNG 테마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좀 고유가에 대한 기조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유가랑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한다. 자, 이렇게 되면 조선 사이클은 더욱더 강해지고, 또 LNG 테마에 탑승하면서 태광의 주가 역시 상승에 대한 탄력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가는 현재 23년 10월 달과 비슷한 저점 구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가 예측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시나리오만 세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 측면은 금리나 유동성 자체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유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LNG를 자극을 해주면서 태광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특히 조선업 업황 강세 중 하나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LNG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이클에 대한 호재성 이슈로도 작용이 되면서 태광의 상승 모멘텀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사실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때문에 이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로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현재 증시 자체가 혼조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주게 되면 주요 통화국 약세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강달러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환율에 대한 수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 태광과 같은 기자재 업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할 텐데, 주봉으로 봤을 때 이 11선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출현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구간이다. 지지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현재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7월 22일 날 기록했던 고점 구간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태광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우선은 하반기로 갈수록 저 PBR이나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조선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태광 역시 좋은 흐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조선업 업황이 좋아지는 건 다들 알고 있죠. 한 가지 결여된 부분은 바로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다. 이 가격들이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면 LNG 모멘텀이 더욱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카타르 LNG 수주가 정말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조선주에 대한 강한 흐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태광도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순환매의 역할을 받아주면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